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종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FC가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 우승팀인 상하이 하이강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 우세를 점하면서 승리가 임박해 있었는데, 후반 30분 페널티킥 허용으로 통안의 1대1 무승부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체급 차이가 매우 큰 대결이었는데도 광주FC의 저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상하이 하이강에는 연봉 300억짜리 브라질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공격수 바르가스라는 선수는 올 시즌에 K리그 우승팀인 울산 현대를 상대로도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아무튼 상하이의 선수들의 연봉은 광주FC의 수십 배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팀을 상대로도 압박과 견고한 수비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더욱 밝게 했는데요. 고베가 포항에게 패배하면서 광주는 승점 공동 1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종효 감독이 이끄는 한중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FC는 챔피언스리그에서 4승 1패로 고베와는 승점 1점 차로 조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K리그는 비록 아쉬운 9위로 마무리되어 있지만 이 챔피언스리그가 훨씬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스테이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10억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광주FC는 사실상 적자 구단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거기다 특별한 부담 없이 토너먼트에 진출할 때마다 상금이 있습니다. 만약 준우승만 해도 60억에 달하고 우승해버리면 정말 상상도 못한 160억이라는 상금을 받게 됩니다. 올 시즌부터 상금을 대폭 늘려버렸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정말 중요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광주 입장에서도 돈이 부족해도 기본적인 호텔이나 항공료는 AFC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광주FC 입장에서는 경기를 많이 치를수록 좋은 일인 거죠. 이 광주를 이끄는 이종효 감독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감독일 것입니다. 광주는 최근 3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하면서 뛰어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골키퍼 김경민과 함께 변준수, 김경재, 안영규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센터백 라인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종효 감독을 연호하는 이유가 바로 전술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직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홈에서 상하이 선화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16강 진출까지 밝게 한 상황입니다. 이번 6번째 경기는 원정 경기로 중국 상하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슈퍼리그 우승팀인 중국의 명문 상하이 하이강을 상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레이의 소속팀이기도 하죠. 상하이 하이강은 K리그 우승팀인 울산과의 5차전에서 공격수 바르가스의 해트트릭으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저력을 입증했던 팀이죠. 한국 프로축구의 체면이 제대로 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광주FC의 경기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상하이 하이강은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한 약점이 있는 만큼 이종효 감독의 지략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최전방에 허율과 신창무, 중원은 이희균, 정호연, 박태준, 최경록, 포백라인은 김진호, 김경재, 변준수, 조성권이 구축하고 골문은 김경민이 지킵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16강 진출이 사실상 확정이고, 만약 비겨도 16강 진출은 매우 유력한 광주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팀하고 붙는다는 자존심 대결, 울산의 패배를 되갚아주는 복수 경기가 되길 바랬습니다. 상하이 하이강전을 앞둔 이종효 감독은 어떤 상대, 어떤 선수가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부분보다 우리 선수들이 시즌 마지막 경기인 만큼 부상 없이 잘 치렀으면 좋겠고, 상대팀의 오스카 바르가스 같은 선수를 상대해 보는 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선수 없이 국내 선수끼리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이종효 감독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상대의 수준 높은 선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맞불 작전을 펼치면서 압박을 강하게 하고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슈팅도 광주가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광주가 전반 9분 만에 먼저 선제골도 기록하기도 했는데 VR 체크로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골이 취소되었습니다. 전반 13분 박스 안에서 올라온 허율의 크로스가 이희균을 스쳐 지나가는 아쉬움도 있었고, 전반 29분 페널티 아크에서 공을 잡은 허율이
박스 안에 정호연에게 패스했고 정호연은 그대로 슈팅했으나 골문을 빗나가 버렸습니다. 광주의 압박은 매우 좋았고 바르가스와 오스카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광주가 점유율도 앞서 있었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여졌는데 광주가 전반 38분에 진짜 선제골이 터져버립니다. 박태준이 밀어준 공을 허율이 박스 안에서 넘어졌는데도 집념을 불태우면서 볼을 지켜낸 뒤에 재차 달려들어서 수비수 3명 사이에서도 슈팅한 것이 그대로 골이 되었습니다. VAR 판독도 했지만 문제없는 골이었습니다. 광주FC가 2경기 연속 중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전반전에 광주는 슈팅도 8개로 상하이의 3개보다 훨씬 많았고 점유율도 6대4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선진 압박 축구에 상하이 하이강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죠. 광주가 실점이 적은 팀인 만큼 더욱 기대할 수 있었고 후반전이 되어서 10분 만에 상하이 선수의 퇴장이 나오면서 더욱 광주의 승리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광주의 공격 진영에서 경합으로 신창무가 쓰러져 있었는데 중국 선수의 어설픈 연기력으로 신창무를 넘어가려는 듯 하면서 발로 신창무의 얼굴을 가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걸리더라도 실수였다고 여기게 하려는 개수작이죠. 네. VAR팀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주심에게 이걸 좀 봐야 한다고 하면서 요청을 했고 주심은 몇 번이나 다시 보면서 이 파울에 대해서 고심이 많았습니다. 중계진도 뭐 누가 봐도 고의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주심은 최종 퇴장을 선언합니다. 상하이 감독은 뭐 어이없다는 듯 웃어 보였고 가해자 놈은 뭐 당연히 실수였다면서 뭐 항의를 했습니다. 이 퇴장 하나로 광주가 더 유리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똥을 밟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중국다운 축구가 진짜 시작이 되면서 과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소림 축구가 나타나면서 동점골을 넣기 위해 사력을 다하면서도 과격한 태클이 쏟아져 나왔고 이제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상하이의 외국인 선수인 주사라는 놈은 정호연을 그라운드 밖으로 내던지듯이 밀어버리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프로레슬링 경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정효 감독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을 했고 주심은 불 끄기에 바빴습니다. 이후에 중국의 소림 축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분위기에 광주가 말려들었고 11대 10으로 싸우는데도 점점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후반 30분에 광주 박스 안에서 오스카가 휘저으려고 하는 순간에 정말 운이 좋지 않게 김진호가 태클하기도 전에 넘어져 버리면서 오스카를 막으려 했다 보니까 오히려 파울이 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광주FC의 16강 확정 경기가 될 뻔했는데 아쉽게도 동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가 15분 남았고 아수라장 된 상황들이 많아서 최소 10분은 추가 시간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에 숫자에서도 앞서니까 극장골이 나오길 바랬는데 이정효 감독이 답답한 듯 화를 내는 장면만 몇 차례 나오고 마지막 98분에 프리킥 찬스에서 절묘한 헤딩 슛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최종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상하이의 압승을 예상했던 분위기로 보면 광주는 매우 좋은 경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진짜 다 잡은 경기를 놓친 기분이었습니다. 조 1위였던 고베가 포항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승점을 쌓지 못했다 보니 광주는 승점 공동 1위로 올랐었고 광주는 이변이 없는 한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이 경기에서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시즌을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중국 이놈의 자식들이 더티 플레이 할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중국 축구는 참 여러모로 참 재밌어요. 참. 이상 이정효 감독 최근 근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